삼성이 얼마나 발열을 잘 잡아서 칩셋 성능을 얼마나 끌어냈을지 더 궁금했죠. 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제가 서울까지 가서 갤럭시 S23 세 기종을 모두 만져볼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이었고요. 앱 설치는 못하게 하셔서 발열 테스트나 제대로 된 성능 테스트 이런 거는 못했지만 제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해봤습니다. 실물을 받기 전에 그냥 궁금했던 점을 가볍게 보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디자인 이야기부터 해보자고요. 이번 갤럭시 S23는 사진보다는 실물이 훨씬 이뻤습니다. 제가 평소 갤럭시 디자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번에는 진짜 제 취향 저격이었어요. 울트라 말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갤럭시 S22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도 플랫하고 측면 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깎은 것도 거의 동일합니다. 폼팩터의 변화는 크게 없어요. 하지만 요 뒷면에 카메라 디자인이 큰 변화가 있었죠. 컨투어 컷 디자인을 깎아내 그냥 카메라만 돋보이도록 물방울 디자인을 채택을 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는 잘 다듬어져 있어요. 카메라의 간격, 카메라의 크기 모든 게 일정하다 보니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이 듭니다. 소재는 아이폰처럼 스틸을 사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퀄리티는 충분히 고급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느낌이 적게 나게끔 잘 만들어져 있어요. 덕분에 가볍기도 하고요. 색상은 전기종 모두 4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사실 갤럭시 S22와 색상 변화가 크게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약간의 변화 요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제 취향에는 크림 색상이 가장 예뻐 보였습니다. 완전 하얘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은은하게 베이지빛이 돌면서 화이트이기 때문에 깔끔하기도 하고 좀 따뜻한 느낌도 있었어요. 반면 블랙은 완전 탁한 무광의 블랙이었고요. 약간 찐회색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5개의 카메라가 부담스러운 울트라는 블랙이 무난한 선택처럼 보여졌어요. 일반 모델에서도 카메라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블랙이 무난할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뭔가 예쁘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무난하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었고요. 보라색도 전작 S22에서 보여줬던 퍼플 보라색이죠. 확실히 타 색상 대비 화사한 느낌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남성을 위해서 만든 것 같은 진짜 우리나라 남성을 위해서 만든 것 같은 정작 좋아하진 않지만 그린 색상도 자세히 봤는데요. 사실 무광이다 보니 진짜 탁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뭔가 칙칙한 느낌? 아재스러운 느낌? 그런 게 많이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이 좀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선택하자면 이 크림 색상, 기존에 제가 선택했던 크림 색상을 선택을 할 것 같고요. 하나를 더 선택하자고 하자면 블랙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었지만 울트라 디자인도 봐야겠죠. 우선 5개의 카메라는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일반 모델에 이렇게 딱딱딱 간격이 맞춰진 3개를 보다가 정돈되지 않은 5개를 보면 환 공포증을 느낄 수 있고요. 확실히 그래도 전면 6.8인치 엣지 디스플레이는 시원시원하긴 했습니다. 기능적으로는 우수하죠. 오작동 되는 것만 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은 많이 없었지만 배터리 테스트나 간단한 촬영을 해서 카메라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일단 배터리는 3개 다 오래 갑니다. 4나노를 사용하게 되면서 배터리 효율도 많이 높아졌고요. 배터리 용량도 울트라를 빼곤 200mAh 증가하면서 S22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죠. 20분 정도 제가 영상 테스트를 해봤는데 울트라가 가장 적게 했다는 건 맞긴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1% 정도씩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확실히 용량 200mAh가 증가한 아래 기종들이 조금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밝은 환경에서는 세 기종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눈에 띄는 건 OIS, 손떨방이 울트라가 2배 정도 더 좋아지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긴 해요. 근데 또 제가 걸어다니면서 영상을 테스트 해보고 제대로 본 건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이렇게 흔들면서 봤는데 울트라는 확실히 좋아진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많이 걸어다니면서 촬영을 한다, 영상을 많이 촬영하신다 이러면 도움은 될 것 같긴 합니다. 또 루머대로 울트라만 2억 화소 아이소셀 HP2 센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100배 줌 활용이나 대형 인화를 해서 액자로 사진을 걸어 둔다든지 그리고 후편집을 많이 해서 사진을 크롭해서 많이 사용한다든지 이럴 때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저조도 환경에서도 울트라가 살짝 더 좋죠. 2억 화소의 픽셀을 4개나 16개로 이렇게 합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면서 픽셀 하나당 받아들이는 빛의 양을 더 많이 받아들여 더 밝고 노이즈 없는 결과물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카메라에서 결론은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긴 하거든요. 근데
가장 좋아진 건 울트라가 맞다. 하지만 모바일 환경에서는 크게 티가 나지 않는다가 제 개인적인 간단한 소감이었고요. 10초 촬영으로 100메가, 63메가, 한 3-40%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메인 칩셋인 스냅드래곤 8 젠2는 아주 뛰어난 칩셋이죠. GPU 성능이 무려 40% 더 증가했고 CPU 성능도 엄청난 발전을 보여줍니다. 아이폰 14 프로는 아니지만 일반 모델을 따라잡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죠. 거의 한 5년 만에 드디어 따라잡은 것 같아요. 끝나누기 안 했으면 앞서갔긴 했겠지만요. 어쨌든 그만큼 뛰어난 칩셋이었기 때문에 삼성이 얼마나 발열을 잘 잡아서 칩셋 성능을 얼마나 끌어냈을지 더 궁금했죠. 그래서 제가 게임을 할 수 있는 부스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가지 않고 마지막에 일부러 방문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신을 계속 구동을 해서 1시간 30분 정도 제대로 하드하게 사용한 후 제가 체험을 했죠. 지금 보시는 영상이 그 하드한 상태의 갤럭시 울트라죠. 일단 폰을 잡았을 때는 뜨뜻합니다. 측정을 하면 아마 40-50도 정도 나올 것 같은 그런 온도였고요. 이건 뭐 아이폰도 동일하게 뜨뜻해지기 때문에 뭐 깔 수는 없고요. 중요한 건 프레임 드랍입니다. 과연 스로틀링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집중적으로 봤는데 프레임 드랍이 거의 없어요. 아주 원활한 게임 진행이 가능했고 아주 가끔 끊김이 있긴 하나 이 정도는 애플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벤치마크 같은 걸 10회 이상 뭐 이렇게 돌려서 제대로 점수 테스트를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확답 드릴 수는 없지만 전작보다는 엄청 발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나쁜 의미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징이기도 하죠.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처리는 확실하게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번 삼성도 소를 읽고 난 뒤에 외양간을 잘 고친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예를 들면 원래 저점 매수가 최고죠. 이번 갤럭시 S23가 아마 그 갤럭시의 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사용해본 건 울트라기 때문에 울트라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고요. 갤럭시 S23와 플러스는 게임을 해보지 못했어요. 앱을 설치할 수 있냐고 여쭤봤지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챔버 크기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제가 제품을 받고 난 뒤에 제대로 테스트를 해서 확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제가 잠깐 동안 사용해본 갤럭시 S23에 대한 소감이었고요. 솔직히 저는 역대급 갤럭시라고 느껴졌습니다. 개인차가 물론 있겠지만 디자인이 너무 깔끔하다고 느껴졌고요. 칩셋 성능도 나불할 데가 없죠. 배터리 용량도 200mAh지만 늘긴 해서 실생활에서 체감되는 만족도가 높은 스마트폰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거는 못 들었거든요. 지금 언팩이 나가고 있을 텐데 가격을 보면 제 마음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잘 나왔긴 하지만 가격이 높으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좀 다시 제대로 리뷰하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죠. 별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신제품이 더 있죠. 갤럭시 북 3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 프로 라인과 360 라인은 갤럭시 북 2와 동일하게 출시가 되었고요. 인텔 13세대에 맞춰 리뉴얼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모델이 하나 더 추가된 게 눈에 띄었는데요. 바로 울트라 라인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최상위 플래그십급이었고요. 인텔 13세대 i9과 엔비디아 RTX 4070을 넣은 게이밍 노트북급 성능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최초로 모바일에 탑재되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가 탑재되면서 아주 만족스러운 화질을 보여주고요. 가장 놀라운 점은 일단 사이즈가 16인치거든요. 그리고 빌드 퀄리티도 좋고 시스템도 보시다시피 발열이 많은 i9급의 RTX 4070을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얇고 가볍다는 거예요. 2kg이 되지 않습니다. 1.86이었나? 상당히 가벼운 무게로 출시가 되었고요. 두께도 상당히 얇아요. 속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대로 된 성능을 낼 수 있나 이런 걱정이 들 만큼 얇고 컴팩트했어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느껴졌고요. 아마 애플의 맥북 프로 같은 라인업을 대적하기 위해서 제대로 만든 랩탑인 것 같습니다. RTX 4070이 탑재됐기 때문에 게임을 많이 하신다거나 그래픽 작업이 중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맥북보다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것도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다면 가격을 몰라요. 가격을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한 400만원 이렇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언팩을 보고 난 뒤 혹은 실물을 제가 대여가 될 수 있다면 대여를 해서 아니면 살 수 있다면 살 수 있을까? 6만 달이가
구독만 많이 해주신다면 대출을 해서라도 한번 구해서 리뷰를 제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언팩 보신 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똥봐. 유튜브 4년 만에 드디어 삼성전자의 초대를 받았습니다.